안녕하세요, 깍시입니다. 근 일주일 만에 인사를 드리네요. 마음 같아서는 하루에 한 편씩 올리고 싶지만 참 뭔가 마음이 실행하기가 힘드네요. 그래도 구독자분들의 많은 응원을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주제, 주가에 선행하는 핵심 지표, 경기 선행지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고요. 몇몇 분들이 제 목소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이렇게 태어난 이상 목소리를 바꾼다는 것 불가능하다는 점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사투리 억양도 몇십 년 이렇게 살다 보니 고치고 싶어도 고치기 힘든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 들을 준비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선행지수, 아마 평소에 경제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 경기 선행지수에 대하여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경기 선행지수라니, 뭔가 이 지표만 알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이 경기가 좋아질지 나빠질지 이렇게 미리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 사전적 의미를 좀 살펴보면 향후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의 경기 흐름을 가늠하는 지표이다 라고 명기되어 있고요. 이 지표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전월보다 올라가게 되면 경기는 상승한다, 반대로 이렇게 전월보다 하락하게 되면 경기는 하락한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증권맨을 비롯한 투자자들은 이 지표를 상당하게 중요하게 주시하는 경향이 강한 편인데요. 이 지표가 경기의 방향을 가리키기 때문에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이 사실상 이렇게 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표상에서 뒤에 지표를 들며 이야기할 것이지만, 만약에 이 지표가 100 이상이면 상당히 경기가 긍정적이고 이렇게 팽창된다고 보는 것이고, 반대로 그 이하가 되면 경기는 이렇게 하강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이 100 이하가 되더라도 갑자기 반대로 돌아서서 100 이상을 다시 돌파하게 되면 회복 국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 경기 선행지수는 사전적 의미를 해석해보면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지표인 것 같은데,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도출해내는 것일까요? 뭔가 중요한 지표가 있으니까 그것을 토대로 통계를 내는 것이겠죠. 경기 선행지수는 생산, 그리고 소비, 그리고 투자, 그리고 금융, 이런 다양한 부분의 여러 부분을 고려해서 복합적으로 산출해내는 것이고요. 그 세부적인 데이터를 이렇게 보게 되면 첫 번째로 기계건설 수주액, 건설 경기는 이 경기를 일으키고 살리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지표라고 할 수가 있고요. 건설 업체와 이 발주처 간의 이 공사 금액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경기가 좋으면 삽질도 많이 할 것이고요. 건설도 붐이 일어나고 건설 수주액은 이렇게 증가를 하겠죠. 자본재 수입 또한 중장기 부속품, 자동차 부속품, 제네레이터, 축전기 같은 것들로 예를 들어 보면 기업들의 경기가 이렇게 호전이 되면 이 자본에 대한 투자가 이렇게 호전이 되면서 자본재 수입도 덩달아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이라고 동시에 말할 수가 있고요. 구인구직 비율은 말 안 해도 잘 아실 겁니다. 경기가 좋으면 당연히 고용률이 회복되어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소비 또한 기업이 잘 살고 이익을 남기면 그것이 소비자에게 다시 전해지면서 소비를 활성화시키고 다시 선순환되는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깍시가 항상 말하는 유동성. 유동성은 사람의 몸이 피가 잘 안 돌면 심근경색이 되듯이 은행도 돈맥경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이렇게 돈을 발행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재고순환 지표는 수요가 회복되면 이 재고에 대한 부담도 경감될 것이고, 그리고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이 수출이 물가 비율도 이렇게 상당 부분 이렇게 올라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심지어 코스피 지수 또한 이 경기 선행지수를 나타내는 세부적인 항목 중에 하나로 이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의 상황을 총괄적으로 반영해주는 지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럼 경기 선행지수는 복합적으로 경기의 상황을 종합하여 설명해주는 아주 중요하고도 중요한 지표라고 했는데, 이것만 제대로 알면 이 코스피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경기 선행지수의 발표 시점이 사실 최근에 발표된 것이 19년 7월이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시점보다 좀 늦게 발표가 되고요. 지금 최근에 업데이트된 시점도 이 19년 7월 기점으로 지금 해석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 경기의 상황을 나타내고 추세를 보기에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경기 선행지수와 이 코스피의 차트를 보더라도 이 빨간색 선이 우리나라의 경기 선행지수, 그리고 파란색 선은 전 세계 이 OECD 국가의 평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경기 선행지수보다는 OECD 국가의 경기 선행지수와 코스피 흐름이 좀 일치한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빗금으로 운명친 부분을 자세히 근거를 들어보면 이렇게 2005년도부터 OECD 국가가 이렇게 경기 선행지수가 이렇게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2005년에 코스피의 흐름 또한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2009년에 상승하는 흐름, 그리고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는 흐름, 또한 2014년에는 이렇게 선행지수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 그리고 최근에 2016년에는 이 선행지수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에 코스피 지수 또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스피의 흐름과 이 경기 선행지수의 흐름이 이 나름 일치하게 움직인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점은 2017년부터 이렇게 경기 선행지수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뒷장에서 추가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앞장에서 한국의 선행지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일단 한국은 배제시키고 주요 국가의 선행지수를 좀 더 살펴보기로 할게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나라로 좀 비교를 해볼 건데요. 미국, 중국, 그리고 유럽이 해당이 되고요. 이들 세 국가의 이 최근 몇 년간의 이 선행지수의 흐름이 어떻게 펼쳐졌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2017년과 2018년 사이 이 중국의 선행지수가 처음 이렇게 꺾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 뒤에 한 6개월 정도 후행해서 유럽의 선행지수가 이렇게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 이 중국보다 한 1년 정도 이렇게 후행해서 이렇게 선행지수가 이렇게 꺾여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과거 2013년 이때 당시를 비교해도 흐름은 좀 비슷합니다. 중국이 가장 먼저 이렇게 꺾이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 미국의 경우 역시나 한 1년 뒤쯤 이렇게 꺾이기 시작합니다. 유럽의 경우에도 쭉쭉쭉 이렇게 올라가던 추세가 2014년 미국이 꺾인 이후에 이렇게 횡보를 띠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지표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미국의 지표가 가장 늦게 이렇게 후행했다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미국이 가장 늦게 회복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중국은 이미 2016년이 되기 전에 이렇게 회복 국면으로 돌아선 반면 미국의 경우 2016년을 지나서 이렇게 회복되었다는 점, 이걸 말하고 싶은 것이고요. 그래서 이 말을 달리하면 중국이 이렇게 선행을 해서 스타트를 끊고 뒤이어 유럽과 미국도 따라서 상승할 수가 있다는 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미국과 이 중국의 이 선행지수 격차가 이 시간 간격을 두고 움직인다고 이 앞에 차트를 들면서 예시를 들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이 파란색 차트는 미국의 이 선행지수와 이 중국의 선행지수를 이렇게 뺀 값이고요. 그러니까 지표가 꺾여서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한다는 것은 미국보다 중국의 선행지수의 상승폭이 강하다라는 것이고 미국이 상대적으로 둔화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보다 중국이 상대적으로 선행지수가 더 급하게 빠르게 움직인 시점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미국과 중국의 선행지수는 공교롭게도 이 달러 인덱스 상승률과도 공교롭게 일치하는 흐름을 이런 식으로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파란색 선의 그래프가 더 이렇게 하락 국면으로 본격적으로 움직이게 된다면 달러 인덱스의 상승률은 상당하게 이렇게 둔화된 흐름으로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고요. 2018년쯤 트럼프의 감세가 미국의 경기를 반등시키고 연준의 긴축도 동시에 끌어올림으로써 달러 강세를 만들었지만 이제는 그 반대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좀 이야기를 하자면 미국은 이 경기 고점 맨 마지막에 찍고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국면이지만 이렇게 다른 나라들의 경우 바닥을 다지면서 경기 저점에 근접했거나 혹은 경기 둔화 속도가 느리거나 회복하는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가 있고요. 유로존에서는 재정적자 비율을 완화하고 독일은 감세가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중국의 완화적 정책은 이미 많이 시행이 되었고 최근에는 금리마저 인하하는 추세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미국은 이렇게 하락하는데 다른 나라 국가들 이렇게 바닥을 다지거나 중국같이 이렇게 회복되는 국면을 나타낸다면 미국은 경기 부양을 위한 달러 약세가 실현이 될 것이고 이는 역으로 말하면 또 신흥 국가들에게 호재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이 코스피 시장에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을 할 것이지만 저값이는 다시 이렇게 상승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앞서 말한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게 된다면 그것은 더 확실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차트, 이 달러의 이런 흐름과 그리고 코스피의 이런 흐름은 제가 수없이 언급한 내용이기 때문에 차트만 넣어놓고 설명 없이 끝내기로 하고요. 오늘 경기 선행지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내용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부탁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